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존재론적 탐구와 문학적 성취. I. 서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영원한 역설. 밀란 쿤데라의 1984년 걸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독자에게 그 제목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제목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탐구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역설을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무게, 의무, 심오한 의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의미할 수 있는 가벼움이 역설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적 모순은 부담 없는 존재에 대한 통념적 갈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러한 상태가 오히려 심오한 실존적 불안이나 의미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소설이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는 이유는 바로 이 긴장 관계에 대한 가차없는 탐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가 밀란 쿤데라는 체코 태생으로 후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 정치적 격변과 망명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시각을 작품에 투영합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허구와 철학적 담론, 에세이적 성찰, 그리고 역사와 개인의 운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결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쿤데라 자신은 젊은 시절 공산당에 관여했으나 환멸을 느끼고 제명당했으며 결국 1975년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는 전체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과 자유 및 정체성을 향한 개인의 투쟁이라는 주제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자유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과 그 후 이어진 소련 주도 바르샤바 조약군의 침공이라는 역사적 격동기입니다. 이 역사적 맥락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등장인물들의 삶과 선택,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 욕망이 정치적 현실과 충돌하고 자유, 억압, 배신의 주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 지적하듯이 이 시기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제약되어 개인적 의미 추구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입문서 역할을 하며 독자로 하여금 자유와 부담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해체하고 도전하는 작품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는 의도된 지적 도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은 본질적으로 역설적입니다. 가벼움은 종종 자유, 책임의 부재, 편안함과 연관되지만 참을 수 없는 이라는 수식어는 부정적이고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 둘의 병치는 가벼움의 추구나 경험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실존적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소설이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거나 쉬운 욕망을 긍정하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복잡하고 반직관적인 측면을 파고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며 단순한 서사보다는 철학적 깊이를 예고합니다. 쿤데라가 겪었던 정치적 격변과 망명이라는 개인적 경험은 소설이 거대한 역사적 서사가 개인의 내밀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진정성과 절박함을 부여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철학적 논고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에 뿌리내린 탐구입니다. 쿤데라는 프라하의 봄과 그 좌절을 직접 겪었으며 정치적으로 활동하다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소설은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등장인물들의 삶은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예, 토마시와 테레자의 망명, 토마시의 직업적 몰락. 따라서 쿤데라의 자유, 억압, 의미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목격하고 겪었던 고통에 의해 깊이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현실에 기반을 둠으로써 철학적 주제들은 구체적인 무게감과 공감대를 얻게 되며 존재에 참을 수 없는 측면들이 독자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2. 서사항해, 줄거리와 주요 인물 군상. 소설은 프라하의 외과 의사 토마시, 그의 아내이자 사진작가인 테레자, 화가이자 토마시의 오랜 정부인 사비나, 그리고 스위스 학자이자 사비나의 연인인 프란츠, 이 네 주요 인물의 삶이 복잡하게 얽히며 전개됩니다. 서사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며 이로 인해 토마시와 테레자는 사비나 역시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 불륜, 지적 탐색, 그리고 자유 가벼움을 추구하는 욕망과 헌신무계의 요구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으로 점철됩니다. 줄거리는 엄격하게 연대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종종 회상, 철학적 여담, 시점 변화를 포함하여 쿤데라 특유의 서사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여정은 정치적 억압, 개인적 배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탐색으로 이어지며 토마시와 테레자가 시골로 은둔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주요 인물 분석, 실존적 탐구로서의 캐릭터. 쿤데라의 인물들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 각기 다른 철학적 삶의 태도를 대변하는 실존적 코드 또는 원형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플롯 전개보다는 이러한 상이한 세계관들의 충돌과 탐구에 더 가깝습니다. 토마시, 유능한 외과 의사이자 지칠 줄 모르는 바람둥이. 인토마시는 가벼움을 추구하며 사랑 테레자에게만 해당과 섹스, 수많은 여성과의 에로틱한 우정을 분리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이러한 분리가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테레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무게를 들이우며 내적 갈등과 궁극적인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는 테레자를 따라 프라하로 돌아가고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의사 경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원하는 가벼움과 부과되거나 선택된 무게 사이의 복잡한 협상을 보여줍니다. 테레자, 지방소도시의 웨이트리스였던 테레자는 토마시를 운명으로 여기며 더 높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사랑, 성실, 헌신을 통해 무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토마시의 불륜과 관계에 대한 그의 가벼운 태도에 깊이 고통받습니다. 그녀의 취약함, 그녀를 괴롭히는 꿈들, 그리고 시골에서 토마시와 함께 찾은 비록 불안정하지만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심오한 연결을 향한 인간적 필요를 강조합니다. 특히 그녀의 천박한 엄마와의 관계 등 과거는 그녀의 불안감과 육체 및 영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비나,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이자 토마시의 정부인 사비나는 가벼움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배신에서 만족감을 찾으며 이를 정치적 공산주의, 개인적, 가족적, 낭만적 또는 미학적, 키치 거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녀의 삶은 일련의 떠남, 즉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심오한 공허감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절대적 가벼움이 가져올 수 있는 황량함을 대변합니다. 프란츠, 제네바의 교수이자 사비나의 연인인 프란츠는 위대한 열정과 정치적 헌신, 캄보디아를 위한 행진 등을 통해 무게와 의미를 찾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사비나를 낭만화하며 그녀의 가벼움을 반항적인 힘으로 오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상주의의 함정과 지적 이상과 인간관계 및 현실의 복잡성 사이에 종종 비극적인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비나가 떠난 후에도 특히 그녀라는 상상적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카레닌, 인간은 아니지만 개인 카레닌은 특히 테레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레닌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목가적인 존재, 즉 타락 이전의 상태와의 연결을 상징하며 복잡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와 대조를 이룹니다. 테레자는 인간의 판단과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동물과의 사랑이 더 진실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쿤데라는 일부 판본에 카레닌을 직접 그린 서파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쿤데라가 전통적인 심리적 리얼리즘보다는 철학적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은 쿤데라가 작가가 등장인물을 만드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근 쿤데라의 인물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개인을 탐구하기보다는 원형을 탐구한다. 그리고 개인들은 철학적 방랑의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기술합니다. 는 토마시를 가벼움의 옹호자로 테레자를 그의 정반대로 묘사하며 이들이 이러한 철학적 양극단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계와 갈등, 토마시의 불륜대 테레자의 성실성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 무게, 사랑,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위한 무대이며 플롯은 철학적 탐구에 봉사합니다. 프라하의 봄과 그 이후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환상을 벗겨내고 등장인물들을 그들의 핵심 신념 및 선택의 가벼움 또는 무게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불가피하게 정치화됩니다. 소련의 침공은 직접적으로 토마시와 테레자를 추리이로 망명하게 만듭니다. 토마시의 과거 정치적 글들은 그에 대한 박해와 외과 의사로서의 경력 상실로 이어져
그를 창문 닦기 역할로 내몹니다. 이러한 지위와 직업적 정체성의 상실은 정치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헌신 또는 그 부재,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도록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로의 이주는 이러한 압력으로부터의 후퇴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맥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실존적 여정을 형성하고 소설의 중심 주제와 대면하도록 강요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자유를 향한 투쟁은 보편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그들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에 의해 깊이 채색됩니다. 이는 추상적인 철학적 논쟁을 구체적인 인간 경험에 기반하게 합니다. 사랑, 불륜, 자유, 헌신과 같은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이러한 주제들은 전체주의 정권과 그 여파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탐구됩니다. 예를 들어 창문 닦기로서 토마시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정치적 박해의 결과입니다. 사비나의 가벼움과 배신에 대한 욕망은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와 같은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이는 철학적 질문들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의 그들의 고찰은 등장인물들의 제약된 상황으로 인해 특별한 애절함과 긴박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의미를 찾으려는 탐색은 외부 세력이 그것을 부정하려 할 때 더욱 첨예해집니다. 3. 핵심 이분법,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무게. 소설의 중심 철학적 축은 가벼움, 체코어 레이코스트과 무게, 체코어 티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벼움은 자유, 비헌신, 우연, 덧없는 것,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삶은 궁극적인 중요성이나 결과를 갖지 않는다는 생각과 연관됩니다. 사비나는 배신과 끊임없는 이동을 포용하며 이러한 가벼움의 주된 주창자입니다. 토마시 역시 초기에 그의 에로틱한 삶에서 가벼움을 추구합니다. 반면 무게는 책임, 헌신, 필연성, 사랑, 의미, 그리고 역사와 선택의 부담을 의미합니다. 테레자는 심오하고 충실한 사랑을 추구하며 토마시의 배신이 주는 무거움을 느끼면서 이를 구현합니다. 프란츠 또한 그의 이상과 관계에서 무게를 찾습니다. 쿤데라는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대립의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는 본질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들의 실존적 고뇌를 탐구합니다. 소설은 니체의 영혼의 귀, 독일어 유이지 위더쿰프트, 사상, 즉 삶의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가설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자주 이 주제로 돌아옵니다. 쿤데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지지하기보다는 삶의 의미에 대한 함의를 탐구하기 위한 사고실험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모든 행동은 견딜 수 없는 책임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반대로 삶이 단 한 번만 주어진다면 아이머리스트 케이멀 한 번은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은 가볍게 되어 어쩌면 결코 실현되지 않는 그림의 스케치처럼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는 쿤데라가 종종 긍정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니체적 해석을 전복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쿤데라는 영혼의 길을 사용하여 그와 관련된 잠재적인 허무주의나 극단적인 부담을 강조함으로써 단일한 존재의 가벼움을 구성합니다. 핵심적인 통찰은 절대적인 가벼움이 해방적으로 보일지라도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신, 책임 또는 의미가 결여된 삶은 심오한 소외감, 뿌리 없음, 실존적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비나의 여정은 그녀가 가벼운 배신의 한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이동하면서 궁극적으로 광대한 공허함에 직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레자 역시 한때 부담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짓눌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역설은 인간이 현실감과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 사랑이든 목적이든 심지어 고통이든 어떤 형태의 무게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절대적인 가벼움, 완전한 자유, 무커미트먼트의 추구는 역설적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 상태, 즉 의미 없음이나 고립이라는 심오한 실존적 무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움은 책임과 헌신으로부터의 자유로 특징지어집니다. 사비나는 배신과 끊임없는 떠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가벼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는 그녀로 하여금 공허를 느끼게 합니다.
소설의 제목 자체가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며 테레자 역시 이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모든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지속적인 행복이나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의미함의 부담이나 단절의 고통이라는 그 자체의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쿤데라가 탐구하는 중심 역설입니다. 쿤데라가 니체의 영혼의 길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채택이 아니라 비판적 재해석입니다. 그는 주로 삶의 단일성, 아임머리스트 케인머리 같는 심오한 함의를 설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며 그럼으로써 반복되지 않는 존재에서의 가벼움 대 무게의 딜레마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소설은 명시적으로 니체의 영혼 회귀를 논의하며 시작합니다. 니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종종 영혼 회귀를 삶을 너무나 강하게 긍정하여 영원히 반복되기를 원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봅니다. 그러나 쿤데라는 그 대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삶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볍습니다. 만약 반복된다면 그것은 압도적으로 무겁습니다. 쿤데라가 뒤집어서 오히려 영혼의 길을 허무주의의 극치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쿤데라는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에서 보장된 영혼회귀의 부재를 존재의 가벼움의 기초로 삼아 우리의 이례적인 선택들을 동시에 덧없고 잠재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만약 우리가 그것들의 무게를 부여하기로 선택한다면 수정할 기회 없이 무거운 책임으로 만듭니다. 가벼움과 무게의 이분법은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니라 사랑, 직업, 정치적 참여, 개인 윤리에 관한 선택을 탐색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인간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이 스펙트럼에 어디에 서 있는지 고찰하게 만듭니다. 등장인물들은 사랑, 토마시의 외도 대 테레자의 성실, 정치, 토마시의 에세이 철회 거부, 생활 방식, 시골로의 이주에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각 선택은 가벼움, 책임 회피, 쾌락 추구, 일시성 수용 또는 무게, 결과 수용, 헌신 추구, 의미를 위한 노력의 렌즈를 통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설의 특수한 맥락에 의해 고조되기는 하지만 인간 경험의 공통적인 딜레마들입니다. 쿤데라는 그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러한 딜레마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가벼움과 무게의 균형에 대해 성찰하도록 촉구합니다. IV 얽힌 운명, 사랑, 배신, 그리고 의미를 향한 탐색. 소설에서 사랑은 거의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움, 무게, 자유, 그리고 제약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주된장입니다. 토마시와 테레자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토마시는 테레자를 사랑하지만 일부일처제의 어려움을 느끼며 그의 에로틱한 우정은 테레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테레자의 사랑은 무겁고 요구가 많으며 운명적인 만남, as must sign, 그래야만 한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들의 말년에 깊고 연민 어린 유대가 발전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다고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토마시와 사비나의 관계는 가벼움에 대한 공유된 이해, 즉 전통적인 사랑의 부담을 피하려는 공모에 기반합니다. 사비나는 테레자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토마시의 자유에 대한 필요를 이해합니다. 사비나와 프란츠의 관계는 급진적인 가벼움 사비나과 이상주의적인 무게 프란츠의 양립 불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녀를 정착시키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본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토마시는 철학적으로 섹스, 가볍고 중요하지 않음과 사랑, 무겁고 테레자에게만 해당됨을 분리하려고 시도합니다. 소설은 그러한 분리가 해를 끼치지 않고 진정으로 가능하거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랑에서 우연, 독일어 Zufall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테레자가 토마시를 만난 것은 일련의 6가지 우연에 근거하며 그녀는 이를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토마시에 보다 의도적이지만 종종 가벼운 여성 편력과 대조됩니다. 소설은 사랑이 심오한 필연성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임의적인 우연에서 비롯되는지를 탐구합니다. 배신은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 조국 또는 이상에 대한 관계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사비나에게 배신은 거의 존재의 원칙이며 그녀의 자유와 가벼움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배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어떤 형태의 포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추가적인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토마시는 그의 외도를 통해 테레자를 배신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충실함을 유지합니다. 예, 정치적 신념을 배신하기를 거부함. 테레자는 토마시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의 육체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사랑은 안식 철학이보다는 근본적인 철학적 갈등, 가벼움 대 무게, 자유 대 헌신, 육체 대 영혼이 벌어지는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고통과 복잡성은 개인 내부 및 개인들 사이의 이러한 화해 불가능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의 사랑 무게과 성적 자유 가벼움을 모두 원합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완전한 성실 무게를 원하며 그의 가벼움에 고통받습니다. 사비나는 모든 관계에서 가벼움을 추구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을 배신합니다. 프란츠는 무겁고 이상주의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다르고 종종 상반되는 욕망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관계 내에서 갈등, 고통,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랑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러한 핵심적인 실존적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경험되고 다투어지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사비나에게 배신의 행위는 그녀의 정체성 구성 및 가벼움 추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배신은 제약으로부터의 그녀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단절은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결의 형성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그녀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사비나는 배신 행위에 대해 최고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녀는 청교도적 배경, 공산주의, 프란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를 정의하거나 가두려는 모든 상황을 배신합니다. 이러한 배신의 패턴은 가벼움과 자유를 주장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도피와 관계 단절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공허를 느끼며 만들게 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자유를 정의하는 바로 그 행위들이 또한 그녀의 고립을 야기하며 그녀의 정체성 형성 방식, 가벼운 배신을 통해과 그녀의 실존적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토마시의 에로틱한 우정이라는 가벼움의 무해한 표현이라는 개념은 테레자의 고통이라는 무게와 피상적으로 보이는 만남에서도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고유한 감정적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환상임이 드러납니다. 토마시는 사랑과 섹스를 분리하여 감정적 얽매임이나 테레자에 대한 그의 사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로틱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벼운 성생활을 영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도는 테레자에게 심오한 괴로워한다는 감정과 질투를 유발합니다. 소설은 토마시의 불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테레자의 악몽과 감정적 혼란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따라서 토마시의 행동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는 그가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실제 감정적 결과에 의해 약화됩니다. 그가 이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벼움은 테레자에게 엄청난 무게를 만들어내며 그의 이론의 결함을 드러냅니다. V. 쿤데라의 철학적 직물, 키치, 정치, 그리고 실존적 탐구. 쿤데라는 키치라는 개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문자 그대로나 은유적으로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감상적이고 이상화되었으며 무비판적인 수능을 나타내는 미학적, 윤리적 범주로서 존재의 모호함, 추함 또는 문제적 측면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키치는 전체주의적인 키치와 연결되는데 이는 보편적 동의를 요구하고 개인성과 의심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예로는 소련 형제의 이상화된 이미지, 이데올로기의 위대한 행진, 심지어 사랑이나 가족에 대한 특정 감상적 관념 등이 있습니다. 사비나는 키치에 대항하여 개인적인 전쟁을 벌이며 이는 그녀의 가벼움과 진정성에 대한 추구의 일부입니다. 는 한 형태의 키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조차 다른 형태의 키치에 빠질 수 있다는 심오한 통찰을 지적하며 인간 조건에서의 그것의 만연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소설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침범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소련의 침공은 경력을 망가뜨리고 망령을 강요하며 공포와 의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토마시가 자신의 정치적 에세이 철회를 거부한 것은 그의 직업적 파멸로 이어져 반대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침공 중 테레자의 사진 촬영은 저항 행위이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쿤데라는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실존의 문제를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소설가의 임무는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벗겨내고 생의 가벼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설은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아니면 우연, 역사적 힘, 운명적인 만남의 is must sign, 그래야만 한다에 의해 형성되는가? 많은 중대한 순간들은 우연에 의해 좌우됩니다. 토마시와 테레자의 만남. 이는 예정된 운명이라는 관념에 도전하고 삶의 궤적의 가벼움 또는 임의성을 강조합니다. 키치와 정치적 억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개인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는가? 각 등장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시도하며 성공의 정도는 다양하고 종종 큰 개인적 대가를 치릅니다. 궁극적으로 소설은 단 한 번뿐인 반복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만약 아임머리스트 케인머리라면 우리는 덧없는 존재 속에서 어떻게 가치와 의미를 찾는가? 쿤데라의 공식에서 키치는 개인과 사회를 진정한 존재에 참을 수 없는 복잡성과 똥으로부터 보호하는 실존적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위안을 주고 단순화되었으며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현실 버전을 제공합니다. 키치는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으로 정의되는데 가는 사람의 크린크든가이메이스 이는 삶에 추하고 어렵고 모호한 측면들을 무시하거나 미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상적이고 이상화된 이미지를 조장하며 수능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한상 없는 삶, 즉 자신의 가벼움이나 무의미함과 마주하는 삶은 참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치는 미리 포장된 의미, 감정,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 위대한 행진을 제공함으로써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가혹한 현실을 걸러냄으로써 존재를 더 견딜만하게 만듭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비판적 사고, 개인주의, 그리고 다양하고 모순적인 현실의 인정을 억압하기 때문에 키치에 의존하고 이를 영속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권력에 대한 위협입니다. 키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의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과 같은 감정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소설에 묘사된 공산주의 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은 또한 수능을 요구하고 반대를 억압합니다. 단일하고 이상화된 현실 비전, 소련의 형제의 당의 완벽함을 조장함으로써 전체주의는 통제를 유지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거하기 위해 키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생관계가 존재합니다. 전체주의는 기능하기 위해 키치를 필요로 하고 키치는 전체주의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찾습니다. 소설은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외부적인 정치적 억압의 부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형성하는 무비판적인 가정, 감상주의, 이데올로기적 틀인 내부의 키치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자유는 아마도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정치적 억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쿤데라는 또한 내부적, 심리적,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키치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비나는 외부적인 정치적 키치뿐만 아니라 개인적, 미학적 키치에 맞서 싸웁니다. 키치에 대항하는 사람들 또한 키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는 통찰은 키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가 달성되더라도 이에 서방으로의 망명, 개인이 다른 형태의 무비판적인 수능이나 이상화된 환상에 계속 얽매여 있다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끊임없는 경계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VI 저자의 목소리, 쿤데라 특유의 문학적 기교. 쿤데라는 매우 독특한 서술 목소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종종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서술자로 묘사되며 사실상 쿤데라 자신이 자신의 페르소나를 텍스트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서술자는 종종 허구적 서사를 중단하고 철학적 성찰, 역사적 맥락, 용어 정의, 키치 또는 연민, 그리고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 우리는 왜 그런지 안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전통적인 허구적 환상을 깨뜨리고 소설의 이야기와 에세이적 탐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에서 지적하듯이 쿤데라는 철학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종종 보여주기보다는 말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소설은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등장인물과 그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며 전환됩니다. 그 구성은 종종 음악작품에 비유되는데 반복되는 주제, 라이트 모티프, 예, as, must sign, 중절모 이미지, 변주, 그리고 목소리와 아이디어의 다성음악적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복과 현실의 다면적 본질이라는 소설의 주제적 관심사를 반영합니다. 쿤데라의 산문은 종종 절제되어 있지만 아름답고 시적인 문장과 은유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쿤데라의 등장인물들은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의 완전히 입체적인 심리적 개인이라기보다는 특정 철학적 입장이나 실존적 코드의 구현체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의 목소리는 때때로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창조나 해석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하며 더 큰 철학적 탐구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합니다. 즉 쿤데라가 특정 개인보다는 원형을 탐구한다고 지적합니다. 테레자의 꿈은 중요한 서사 요소로 그녀의 깨어있는 현실과 잠재의식적 불안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러한 꿈 장면들은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상태와 토마시와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작용합니다. 쿤데라의 개입적인 서술 스타일과 철학적 여담은 단순한 문체적 기행이 아니라 독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된 기법입니다. 허구적 환상을 깨뜨림으로써 그는 독자가 철학적 탐구의 공동 참여자가 되도록 강요합니다. 서술자는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걸고 철학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가 플롯을 단순한 이야기로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독자는 제시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서술자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도록 자극받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등장인물 중심이라기보다는 철학 중심적인 소설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술 스타일 자체가 쿤데라의 철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며 독자를 의미 탐구의 협력자로 만듭니다. 쿤데라의 접근 방식은 소설을 단순한 모방적 재현이 아닌 철학적 탐구의 한 형태로 재정의 합니다. 이야기는 존재, 역사, 인간 조건에 대한 복잡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한 매개체가 됩니다. 소설은 철학적 담론, 에세이적 성찰, 그리고 메타픽션을 통합합니다. 플롯은 종종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시험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한 가벼움, 무게. 서술자는 사건의 의미와 등장인물들의 동기를 철학적 용어로 명시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는 쿤데라가 소설을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허구적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철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독특한 매체로 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쿤데라의 작품은 특히 19세기 리얼리즘에 뿌리를 둔 소설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를 뒤엎습니다. 그의 자의식적인 서술자, 단편적인 구조, 그리고 노골적인 철학화는 뚜렷하게 현대적이거나 포스트모던한 감수성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서술자와 함께 몰입감 있고 환상적인 현실을 목표로 합니다. 쿤데라의 서술자는 매우 개입적이고 자기지시적입니다. 그의 구조는 직선적인 연대기적 서사보다는 비선형적이고 다성음악적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플롯이나 깊은 심리적 리얼리즘보다 철학적 탐구를 명시적으로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의 형식을 의문시하고 전복하는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경향과 일치하며 그의 작품을 소설사에서 중요한 개입으로 만듭니다. 7. 유산과 비평적 수용, 현대고전. 1984년에 출간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빠르게 국제적인 명성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얻으며 쿤데라를 주요 세계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소설 부문 도서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소설은 현대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으며 가즈의 심오한 철학적 깊이, 사랑, 정치, 존재에 대한 탐구, 그리고 독특한 서사 스타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세대의 작가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역경 속에서의 인간 조건에 대한 탐구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읽히고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통해 쿤데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생존 작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했다고 언급합니다. 소설은 1988년 필립 카우프만 감독,
다니엘 데이 루이스, 토마시 역과 줄리엣 비노시, 테레자 역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각색상과 최우수 촬영상 등 아카데미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으며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BAFTA에서 최우수 각색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영화화는 소설의 영향력을 더욱 넓혔습니다. 쿤데라가 체코 출신이고 소설의 배경이 체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국에서의 수용은 복잡하고 지연되었습니다. 체코어 원본은 공산주의 붕괴 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06년에야 체코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쿤데라는 개정의 필요성을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일부 체코 반체제 비평가들은 초기에 이 책을 키치 또는 너무 흑백 논리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는 쿤데라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반체코적 정서가 있다는 주장과 반체제 인사들과의 거리를 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쿤데라 자신도 망명 후 고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소설의 지속적인 강점으로는 심오한 철학적 탐구를 매력적인 인간 드라마와 엮어내는 능력, 통찰력 있는 인물 원형, 가벼운 퍼 무게, 사랑, 자유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제, 그리고 독특한 저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작품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반면 일부 독자들은 철학적 밀도와 비전통적인 서사 구조 때문에 소설을 난해하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잦은 저자의 개입과 철학적 여담은 전통적이고 플롯 중심적인 이야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 작품의 독특한 힘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체코 역사와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체코 문학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소설이 정작 체코 공화국 자체에서는 공식적인 수용이 그토록 지연되고 복잡했다는 사실에는 심오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소설은 프라하의 봄이라는 체코 역사의 중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소련의 억압하에 있는 체코 지식인들의 삶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체코 문학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체코어 출판은 수십 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체코 반체제 인사들은 이를 비판했고 쿤데라 자신도 망명 후 고국과 복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포용과 국내의 주저한 비판 사이의 대조는 아마도 망명의 복잡성, 국가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이한 관점, 그리고 쿤데라 자신의 우상 파괴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아이러니를 형성합니다. 소설의 지속적인 매력과 고전으로서의 지위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다루려는 의지에 직접적으로 기인합니다. 문학사에서 그 지속적인 가벼움, 즉 계속되는 적절성과 가독성을 역설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적인 무게입니다. 소설은 지속적으로 철학적 깊이로 찬사를 받습니다. 사랑, 자유, 의미, 존재의 본질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것들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 철학적 핵심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고전으로서의 지위는 단지 서사나 등장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도전적이며 통찰력 있는 철학적 탐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망명 작가로서 쿤데라의 위치는 소설의 주제와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망명은 그에게 고국의 정치적, 문화적 현실을 해부할 수 있는 비판적 거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 고국과의 관계의 복잡성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쿤데라는 프랑스 망명 중에 소설을 썼습니다. 망명은 종종 작가들에게 주제에 대한 친밀감과 분리감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거리는 쿤데라가 체코 주제를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철학적 보편성으로 탐구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거리와 그의 비판적 입장, 키치, 반체제 운동의 일부 측면에 대한은 체코공화국 내부로부터의 오해나 비판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망명 경험이 문학 창작과 그 후 작가와 출신국 간의 대화 또는 그 부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됩니다. 8. 결론, 단독적 존재의 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단순한 해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사랑과 성실의 의미, 자유의 대가, 선택의 부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역사의 영향, 그리고 키치와 정치적 압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의 진정성을 향한 애매한 탐색과 같이 심오하고 종종 불안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과 독자가 씨름하게 만듭니다. 소설은 Einmal ist keinmal, 즉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모든 순간은 덧없고 모든 선택은 반복 불가능하다는 것의 함의를 강력하게 극화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벼움은 해방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에서 궁극적인 의미나 결과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쿤데라는 이처럼 일시적인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헌신에 무게를 부여하는지 고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사랑, 정치적 신념, 예술적 창조 또는 단순한 연민을 통해서인가? 궁극적으로 소설은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이란 단순화된 이데올로기나 똥키치의 부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삶의 고유한 모호함과 역설에 맞서고 이를 헤쳐나가는 것을 포함함을 시사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여정은 그들의 모든 결정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벼움에 참을 수 없는 본질은 아마도 우리가 보장 없는 우주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의미의 무게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현대의식의 핵심적인 불안과 열망을 명확히 표현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 도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종종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세상에서 의미와 자유를 위한 개인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덧없이 가벼우면서도 심오하게 무거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검토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힘은 지적인 정직성과 쉬운 위안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지속적인 성찰을 위한 풍부한 직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내재적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 아이멀리스트 케인멀의 가벼움에서 의미 자체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 헌신, 그리고 삶의 복잡성과의 대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조되고 감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설은 암묵적으로 주장합니다. 무게는 스스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삶은 일회성 사건이라면 잠재적으로 가볍고 무의미하게 제시됩니다. 소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장인물들을 탐구합니다. 쿤데라는 명확한 답이나 규정된 의미로의 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고 자유롭고 저항하고 또는 평화를 찾으려는 등장인물들의 시도, 시골에서의 토마시와 테레자는 그들의 가벼운 존재에 어떤 형태의 무게나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가벼움에 참을 수 없는 측면은 미리 포장된 의미를 발견하는 대신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끔찍한 자유와 책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나 철학 논문 이상으로 이 소설은 실존적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복잡한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재의 위험하고 역설적인 지형을 조명하여 독자에게 해답보다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소설은 사랑 대 자유, 헌신 대 가벼움, 개인 대 역사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적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제시하며 그들 중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독자를 이 과정으로 끌어들입니다. 궁극적인 느낌은 삶의 복잡성에 대한 해결보다는 그것에 대한 깊어진 이해입니다. 따라서 그 지속적인 가치는 지속적인 개인적 성찰을 유발하고 독자들이 자신의 실존적 질문을 명확히 하고 씨름하도록 돕는 능력에 있으며 일회성 독서가 아니라 삶의 여정을 위한 동반자가 됩니다.